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국의 문화와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수업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유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물의 이름 외우기 어려운데, 그거를 외우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것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목표. 요 정도는 다 끝내기. 이게 목표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선 국가 주도에 많은 사찰이 있었어요. 우선 불교에서는. 자,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보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에는 보통 엄마야. 처음에는 보통 왜 이래? 왜 안 써져? 자, 처음에는 보통 목탑이에요. 목탑은 일단은 왜 많았냐? 기술력이 적어도 상관없고요.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나중에는 석탑이 많아져요. 왜냐면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시간에 지나게 따라서 튼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목탑에 단점이 있어야지 석탑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탑의 치명적인 단점. 바로 화재와 부패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언제 왔냐? 바로 우리 삼국의 후반부터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삼국 뭐였어요? 고백신 기억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불교의 수영으로 넘어간다. 자, 삼국시대 초기에는 하늘을 비롯한 여러 자연신이나 조상신 숭배 등의 토착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어떤 것으로 발전을 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이와 같은 토착신앙만으로는 발전된 사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따라 삼국은 4세기 후반부터 체계화된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이념으로 삼게 되고요. 백성의 정신적인 통일을 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삼국 전체예요. 여러분, 삼국 전체라는 것. 자, 언제부터? 이에 따라 삼국은 일단 왜 그랬는데? 그렇지. 토착신앙만으로 발전된 사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언제부터? 4세기 후반부터 체계화된 종교인 불교를 바탕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요. 두 번째, 백성의 정신적인 통일을 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앞장선 게 누구냐? 왕실이에요. 왕실이 이렇게 앞장서니까 국가를 주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찰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목탑과 석탑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요,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평양에 몇 개? 9개나 되는 절을 지었고요. 신라와 백제는요, 황룡사나 미륵사와 같은 큰 규모의 사찰을 짓게 됩니다. 얘는 절을 지었고요.
얘네는 사찰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일반 백성까지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But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삼국시대 초기에는 하늘을 비롯한 여러 자연신이나 조상신 숭배 등의 토착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삼국이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토착신앙만으로는 발전된 사회를 이끌어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삼국은 4세기 후반부터 체계화된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여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백성의 정신적 통일을 꾀하였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는 누가 앞장섰다? 왕실이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찰이 지어지게 된 거지. 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었으며 신라와 백제는 황룡사나 미륵사와 같은 큰 규모의 사찰을 지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일반 백성에게까지는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다. 자, 불교의 전례와 함께 불교 예술까지 같이 발전을 하게 돼요. 즉, 불교가 전례가 되니까 뭐까지? 불교 예술까지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와 중앙아시아, 중국의 문화까지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문화까지 더해져서 이 삼국 문화의 폭이 점차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삼국의 불교 예술 대표. 바로 탑입니다. 자, 처음에는 주로 뭘 만들었어? 목탑을 만들었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삼국시대 후반부터는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백제 최초의 석탑. 최초라고 하면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 백제 최초의 석탑이 뭐냐면요. 바로 밀익산의 미, 륵, 사, 지, 석탑입니다. 이거는요, 목탑이에요. 근데 목탑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처음에는 주로 목탑을 만들었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삼국시대 후반부터는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백제 최초의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목탑이 아니에요. 최초의 석탑이라 했잖아. 그럼 이건 왜 썼냐? 목탑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탑보다 더 간소하게 만든 게 바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거든요. 얘가 더 안정됐다고 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백제 최초의 석탑이긴 한데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100%라고 칠게요. 지금 뭐 해체돼서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어떻게 간소화해서 만들었으며 목탑의 양식이 남아있다라고 한 것을 보아 50% 정도 목탑의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라의 석탑. 신라의 석탑으로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키워드는 벽돌이에요. 이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만든 경주의 분황 사석탑이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경주 분황사 석탑은요, 신라의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현재는 3층만 남아있다고 해요. 원래는 한 9층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3층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다양한 불상이 조각되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금돈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 많이 어려워, 그죠? 고구려의 금동연과 칠년명 열의 입상.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구역?
보라색. 여기부터는 불상.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금, 동, 연, 가, 칠, 년, 명, 열의 입상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강인한 인상이 엿보이고요. 백제,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이라는 것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신라의 경주, 배동, 열의 삼존, 입상. 이것은 친근감 있는 미소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삼국시대 후반에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선 서산 용현리 마의열의 삼존상 백제 거였죠. 여기서 마에는 암벽을 조각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색깔 다른 거로 해볼까? 암벽을 조각했다는 거고, 열에는요, 부처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존상이라는 것은 석가 같은 것들이 세 분이 있다라고 해서 서산, 용현리, 마에 벽으로 암벽을 조각한 열에 부처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 삼존상 3명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반가, 반만 앉아 있고요. 사유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륵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다음으로 부처가 되겠다고 약속을 받은 보살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미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반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부처가 되겠다고 약속받은 보살의 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이런 것들은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고구려인의 강인한 그런 독창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도교의 수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에는 도교라는 것이 굉장히 일찍 전래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산천숭배 신앙이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사상 등이 유행을 하였다고 하고요. 주로 뭐를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냐?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의 도교의 방위신인 사신도 같은 것을 즐겨 그렸다고 하고요. 고구려 말의 연개소문은 불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디를 볼 거냐? 도교의 수용부터 삼국시대 고분벽화까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